오전 9시. 박순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72세의 그녀에게는 변하지 않는 일상이 있었다. 매월 25일 은행 통장을 확인하는 것. 여보, 연금 들어왔나 봐. 침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 박종수가 대답했다. 오늘이 25일이지. 당연히 들어왔겠지. 준옥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남편의 연금 172만 원. 그들 부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돈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이상하네. 준옥이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지난달 25일 이후로 입금 내역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으로 172만 원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여보, 잠깐만 와봐요. 왜? 종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뭐, 그럴 리가. 한 번 더 봐. 종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다. 정말로 이번 달 연금 입금이 없었다. 이상하네. 25일이 일요일이라 늦어지나? 아니에요. 전에도 주말에 걸리면 금요일에 미리 들어왔는데. 준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35년간 한 번도 늦은 적 없던 연금이었다. 은행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러기 전에 전화부터 해보죠. 준옥은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길고 지루한 대기음 후에 상담원이 받았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고객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금 입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계좌번호 말씀해 주세요. 준옥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확인해 보니 이번 달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35년간 한 번도 안 늦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으로는 입금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국민연금 입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네,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드릴게요. 종수의 주민번호를 알려준 후 상담원의 대답을 기다렸다. 확인해 보니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고객님 연금이 지난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는데 이번 달은 다른 계좌로 이체 신청이 되어 있네요. 준옥의 심장이 쿵했다. 다른 계좌요?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께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하셨잖아요. 8월 15일에. 저희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준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희 부부는 온라인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럼 혹시 가족분이 대신 가족이 왜 우리 몰래 그런 걸 해요? 준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담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고객님, 일단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서. 전화를 끄는 순옥은 주저앉을 뻔했다. 여보, 뭔가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큰일이야? 우리 연금이 다른 계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했다면서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가 언제 그런 신청을.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준옥은 불안에 떨었다. 35년간 성실히 일한 남편의 연금. 두 사람의 유일한 생활비였다. 여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니죠? 내가 깜박하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종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박하는 일들이 있기는 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 몰래. 준옥이 말을 잊지 못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 일단 연금공단에 가보자.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노후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연금공단 지사에 도착한 부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 앉았다. 확인해 보니 정말 계좌 변경 신청이 되어 있네요. 8월 15일 오후 3시 27분에 온라인으로. 그게 말이 돼요? 저희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도 완료되었고. 공인인증서, 그게 뭐예요? 직원이 당황했다. 고객님, 은행에서 만들어주는 전자인감 같은 건데 없으시다고요? 네, 그런 거 만든 적 없어요. 그럼 누군가 임의로. 직원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그때 순옥의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뭐 하세요? 민수야, 큰일 났다. 준옥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뭐요? 연금이 사라졌다고요? 엄마, 혹시 깜박하시고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엄마, 요즘 많이 까먹으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 끄는 거 깜박하시고. 준옥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연금공단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여보,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72만 원. 그들에게는 한 달을 버티는 전부였다. 병원비, 생활비, 용돈까지 모든 것을 의존하던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누군가에 의해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 순옥도 계속 뒤척이고 있었다. 여보, 잠 안 와요? 응. 자꾸 생각이 나서. 저도요. 우리 돈이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새벽 5시까지 뜬 눈으로 지세운 종수는 결심했다. 준호가 오늘 은행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오전 10시. 국민은행 영업점에 도착한 부부는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고객님, 좀 더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지난 3개월 동안 고객님 계좌에서 나간 돈이 꽤 있네요. 준옥이 깜짝 놀랐다. 3개월, 연금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다. 6월 15일, 7월 8일, 7월 23일. 각각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씩 이체되었네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그런 이체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모두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
인증 후에 이체된 내역입니다. 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인터넷 뱅킹? 저희는 인터넷 뱅킹 가입도 안 했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월 20일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셨네요. 언제요? 5월 20일. 준옥이 기억을 되짚어 봤다. 5월 20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보, 5월 20일이면 우리 경희 결혼식 준비할 때 아니에요? 그렇다. 둘째 아들 경희의 결혼 준비로 온 가족이 정신없이 바쁜 때였다. 그때 누군가 저희 대신 은행 업무를 봐줬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이 직접 오셔서 직원이 당일 영상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고객님, 이거 정말 본인이 아니세요? 화면에는 종수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채 업무를 보는 모습이 나왔다.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신분증과 도장으로 본인 확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장, 저희 도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은 불안에 떨었다. 여보, 혹시 우리 도장을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집에 항상 보관하고 있는데.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 있어야 할 종수의 도장이 없었다. 내 도장이 없어.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항상 여기 둔다고 했잖아. 준옥도 자신의 도장을 찾아봤다. 다행히 그녀의 도장은 그대로 있었다. 누가 우리 도장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안 계세요? 큰며느리 영희였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들른 것 같았다. 영희야, 어서 와.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옥이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의 반응은 의외였다. 어머니, 혹시 치매 증상이 시작되신 건 아니에요? 요즘 깜박깜박 하시는 일이 많았잖아요. 저번에도 가스레인지 켜두고 외출하시고. 그건 깜박한 거지. 치매가 뭐야?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본인도 모르게 은행 업무를 하시고 나중에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영희의 말에 순옥은 더욱 당황했다. 내가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종수가 끼어들었다. 영희야, 우리가 그렇게 이상해 보여.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준옥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말 자신들이 문제인 걸까? 영희가 돌아간 후 부부는 다시 은행으로 갔다. 그 이체된 계좌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받는 분 성함이 이상훈 씨네요. 이상훈,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계좌로도 돈이 나갔네요. 김정민 씨 계좌로. 종수가 고개를 저었다. 둘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분들 계좌가 모두 대출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출업체. 네, 사채업체 같은 곳이요. 그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여보,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종수도 같은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설마 아이들이? 그날 저녁 두 아들을 집으로 불렀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물었다. 아빠 연금이 사라진 일 말이야. 둘째 경희가 깜짝 놀랐다.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준옥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인터넷 뱅킹 가입, 계좌 이체, 사라진 도장까지. 그래서 혹시 너희 중에 아빠 도장을 가져간 사람이 있나 싶어서. 민수가 발끈했다. 엄마,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경희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럴 사람들로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실망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니. 민수야, 엄마, 병원 가세요. 정말 치매 검사 받아보시라고요. 민수가 나가버리자 경희도 따라서 일어났다. 저도 가볼게요. 아직 신혼이라 할 일이 많아서요. 경희야, 너도. 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아들들마저 떠나고 나니 집은 적막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돈이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준옥은 울음을 터뜨렸다. 172만 원. 우리가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인데. 울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종수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누군가 그들의 평생 저축을 조금씩 빼내가고 있었다. 그것도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무서운 건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종수 부부는 연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더 큰 상처는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큰며느리 영희가 또다시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영희야, 나는 정상이야. 그런 소리 좀 그만해.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한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준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어떻게? 지난주에도 약국에서 같은 약을 2번 사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는 가스 불 켜놓고 외출하시고. 준옥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깜박한 거지. 깜박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금 일도.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아, 와서 엄마 좀 말려줘. 자꾸 치매라고 그러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엄마, 저도 솔직히 걱정돼요. 너마저. 어제 전화했을 때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연금 사라졌다고. 그럼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처음 하는 것처럼 3번이나. 준옥은 그런 기억이 없었다. 정말 그랬을까? 민수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 진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은행에서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지만 CCTV에도 나오고 도장으로 인증도 했다잖아요. 누가 엄마 도장을 훔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수가 끼어들었다. 민수야, 그럼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아버지도 요즘 이상해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해서 민수야, 너 어디 살지?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어제 저녁 7시에 전화하셨잖아요. 종수는 당황했다. 어제 저녁 7시. 뭘 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빨리 발견할수록 좋다고. 치매 그만 좀 해. 준옥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여. 응,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엄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다. 늙어서 쓸모없는 치매 환자로. 민수와 영희는 말이 없었다. 그들의 침묵이 순옥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 그날 오후 둘째 아들 경희가 찾아왔다. 실인혼 부부라 바쁠 텐데 일부러 시간을 낸 모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경희야, 어서 와. 경희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연금 일 말이에요. 응.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종수는 답답했다. 경희야, 아빠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정말 많이 까먹으시잖아요. 뭘? 지난달에도 제 결혼 기념일을 깜박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저한테 너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시고. 준옥이 놀랐다. 그랬어. 네. 그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경이 벌써 결혼한 지 3개월 됐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종수는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마음 같은데 고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은행에 가셨던 거 아니에요. 무슨 고민? 돈 문제 같은. 혹시 어디 투자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주려고. 그럴 리가. 하지만 경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건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신대요. 보이스피싱. 전화로 속여서 돈을 보내게 하는 거요. 혹시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없어요? 종수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정말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보안을 위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는 전화 같은 거. 그런 전화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준옥이 깜짝 놀랐다. 여보, 언제? 글쎄, 언제였더라? 며칠 전인가. 경희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거예요. 그런 전화 받고 은행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그런 전화 안 믿어. 하지만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진짜 은행 직원처럼. 종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런 전화를 받았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다. 경희가 계속 추궁했다. 아버지, 5월 20일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5월 20일.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한 날이요. 종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5월 20일. 경희 결혼 준비로 바쁜 때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그것 봐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준옥이 방어했다.
그때는 너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 당연히 기억 못하지. 그럼 왜 혼자 은행에 가셨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말도 안 하고. 종수는 답할 말이 없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때 경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응, 지금 아버지 댁에 있어. 응, 뭐라고? 경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알겠어. 나중에 얘기해. 전화를 끊은 경희가 부모를 바라봤다. 아내가 그러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요. 무슨 소문? 아버지가 침에 걸려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준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저희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종수가 주먹을 쥐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아버지,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치매가. 경희야. 아버지,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만 한번 받아보세요. 난 안 가. 왜요? 정상이시면 검사받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종수는 답답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들이 모두 돌아간 후 부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보, 정말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틀렸어. 분명히. 그런데 아이들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깜박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 그럼 정말 우리가 그 돈을. 아니야. 설사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해도 그런 큰 돈을 함부로 보낼 리는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의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자신들이 정상인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가족들마저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박종수 부부는 가족들의 시선과 동네의 소문에 지쳐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자 준호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인 준호가 방과 후에 들렀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의심스러운 눈초리 하나 없이 평소처럼 대했다. 준호야, 너만이라도 할머니를 믿어주는구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 거 저는 알아요. 준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 다른 사람들은 다 할머니가 침에 걸렸다고 하는데. 할머니, 제가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숙제하려고요. 그래, 써라. 준호는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사실 숙제가 목적은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 준호는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컴퓨터 인터넷 방문 기록에서 이상한 사이트들이 보였다. 할아버지, 잠깐만 와보세요. 뭐야? 이 사이트들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화면에는 대출, 급전대출, 무직자 대출 같은 사이트들의 방문 기록이 있었다. 그런 거 들어간 적 없는데? 언제 방문했는지 볼게요.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준호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5월 20일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한 날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데 이상한 게
5월 20일 오후에만 10개가 넘는 대출 사이트에 들어갔네요. 종수는 당황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준호가 더 자세히 살펴봤다. 할아버지, 혹시 그날 누가 우리 집에 왔었나요? 5월 20일. 글쎄. 준옥이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경희 결혼 준비로 온 가족이 모였잖아. 다들 여기서 회의했고. 누가 왔는지 기억나세요? 경희랑 경희 아내, 그리고 민수, 영희. 다 왔었지. 준호는 컴퓨터 기록을 더 자세히 확인했다. 할머니, 그날 오후 3시경에 누가 컴퓨터를 썼나요? 3시. 그때는 나는 부엌에서 간식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잠깐 나갔었는데. 할아버지가 나간 사이에요. 응. 마트에 뭐 사러.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대출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그럼 그때 집에 누가 있었어요? 경희가 있었을 거야. 아, 그리고 준옥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누가요? 경희 말고는. 글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준호는 더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또 발견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메일 계정이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메일? 네.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메일 계정이요. 화면에는 parks70 빅메일 com이라는 계정이 보였다. 나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 준호가 그 계정의 메일함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할아버지, 혹시 비밀번호 뭔지 아세요? 모르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때 준호가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 기능을 확인해 봤다. 자동 저장되어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이메일에 들어가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였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메일함에는 여러 대출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다. 박종수님, 300만 원 대출 승인되었습니다. 상환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상환 바랍니다. 이게 다 뭐야? 준호가 메일 날짜를 확인했다. 할아버지, 이 메일들이 6월부터 계속 왔네요. 6월, 우리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때잖아. 준호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김정민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돈을 보내라는 메일이 있어요. 김정민, 은행에서 들은 그 이름?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상훈이라는 이름도 보여요. 종수와 순옥은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야, 이건 도대체 뭔 의미야? 할아버지, 누군가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할아버지 연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준호가 더 자세히 설명했다. 봐요. 여기 대출 승인 메일이 있고 여기는 연금 계좌에서 상환금을 자동 이체하겠다는 동의서도 있어요. 준옥이 소스라쳤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할아버지 연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종수가 분노했다. 이런 미친. 누가 이런 짓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게 5월 20일에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모인 바로 그날에. 그날이 뭐 특별해? 그날 할아버지가 마트에 간 사이에 누군가 이 컴퓨터를 썼다는 거죠. 준옥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날
정말 누가 있었더라? 준호가 더 파고들었다. 할머니, 그날 누가 컴퓨터 할 줄 안다고 했나요? 글쎄, 경희는 원래 컴퓨터 잘하고. 경희 삼촌이요? 응. 그리고, 경희가 요즘 온라인으로 뭐든 할 수 있다면서 자랑했었어.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단서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할머니, 경희 삼촌이 그때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옥이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 그때 경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이상했었어. 무슨 전화요? 모르겠어. 하지만 전화 받고 나서 계속 불안해했어. 준호는 더 중요한 걸 발견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대출 신청할 때 보증인이 필요했나 봐요. 보증인? 네. 그런데 여기 보증인 이름이 박경희로 되어 있어요. 준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희가 보증인? 그런데 이상한 게 경희 삼촌이 보증인이면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수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경희 삼촌이 쓸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할아버지 연금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경희의 목소리였다. 준호가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경희가 이미 거실로 들어왔다. 준호야, 뭐 하고 있어? 그냥 숙제요. 경희의 눈이 컴퓨터 화면을 향했다. 아직 이메일 창이 열려 있었다. 경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준호야, 그거 뭐야? 컴퓨터 화면에 뭐가 있었는지 보였는데 경희가 한 걸음 다가섰다. 준옥이 상황을 모르고 말했다. 경희야, 준호가 할아버지 일 도와주고 있었어. 무슨 일을요? 종수가 대답했다. 연금 사라진 일 말이야. 준호가 컴퓨터로 뭔가 찾아주고 있었어. 경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래요? 뭔가 찾았나요? 준호는 경희 삼촌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네. 이상한 게 좀 있었어요. 뭐가? 삼촌 혹시 5월 20일에 할아버지 컴퓨터 쓴 적 있어요? 경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5월 20일, 언제였더라? 우리 가족 모였던 날이요. 할아버지가 마트 간 사이에. 그때, 글쎄, 기억이 잘. 준옥이 끼어들었다. 맞아, 경희야. 그때 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잖아. 경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맞다. 그때 잠깐 쓴 것 같네요. 왜요? 뭘 하셨어요? 뭘 하긴. 그냥 인터넷 좀 봤지. 준호가 추궁했다. 대출 사이트 보셨어요? 경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대출 사이트, 왜 그런 걸?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날 오후에 10개가 넘는 대출 사이트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종수가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경희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숨겨요? 준호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삼촌, 그럼 할아버지 명의로 만들어진
이메일 계정은 뭐예요? 경희가 완전히 당황했다. 이메일 계정, 파크스70 빅메어.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계정으로 여러 대출업체와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삼촌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들이요. 준옥이 소리쳤다. 경희야, 정말이야? 경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정확히 말해봐.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한테 빚이 있었어요. 빚.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준옥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야?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정말 조금만. 그런데 경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가 대신 말했다.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응.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종수가 분노했다. 그래서 내 연금을 가져간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달. 지금 몇 달째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연체료가 붙고 협박 전화도 와서. 준옥이 울음을 터뜨렸다. 경희야, 너 어떻게 이런 짓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가 냉정하게 물었다. 삼촌, 도대체 빚이 얼마나 돼요?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1,500만 원쯤. 종수가 소리쳤다. 1,500만 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 연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어. 아니에요. 정말 빨리 갚을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갚아? 내가 뭘로?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더 추궁했다. 삼촌,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 도장을 구했어요? 그건 도장 없으면 대출도 못 받고 연금 계좌 변경도 못 하잖아요. 경희가 더욱 고개를 숙였다. 5월 20일 그날 아버지가 마트에 가신 사이에 도장을 훔쳤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잠깐만 빌린 거예요. 준옥이 분노했다. 빌렸다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게 뻔했잖아요. 종수가 주먹을 쥐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 그런 큰 빚을 내 명의로 지는데. 그때 준호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삼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대출 받은 것 같은데요. 다른 업체? 네. 여기 선우캐피탈, 미래대출, 행복금융. 이런 데서도 메일이 와 있어요. 경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건 설마 여러 군데서 대출 받은 거 아니죠?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군데나요? 7, 8군데. 준옥이 쓰러질 뻔했다. 7, 8군데. 도대체 빚이 총 얼마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자가 계속 붙고 연체료도 붙고 계산이 안 돼요. 종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 자식아,
그럼 내 연금으로 평생 그 빚을 갚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곧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해, 뭘로?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삼촌, 그런데 왜 하필 할아버지 명의로 했어요? 본인 명의로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경희가 쓰라린 표정으로 답했다. 저는 이미 신용불량자예요.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신용불량자. 결혼 전부터 빚이 좀 있었어요. 준옥이 더욱 절망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네? 어머니. 결혼도 우리 돈으로 하고 빚도 우리가 대신 갚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경희야, 왜 이렇게 늦어? 경희의 아내였다. 그녀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함을 즉시 눈치챘다. 여보, 무슨 일이야? 경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모든 게 들통났어. 뭐가? 아버지 연금. 내가 가져간 거. 경희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설마.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 순간 순옥이 깨달았다. 너희 둘이 짜고 한 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경희 아내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종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에서 나가. 아버지. 당장 나가. 내 눈에서 사라져. 경희 부부는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힌 후 거실은 적막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수가 단호하게 답했다. 경찰에 신고한다. 아버지, 저 놈이 내 아들이라도 이건 범죄야. 용서할 수 없어. 준옥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노후를 이렇게 망가뜨린 건 피부치라도 용서 못한다. 경희 부부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박종수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밤낮으로 고민했다. 여보,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준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신고해야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하지만 경희도 우리 아들인데. 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35년간 키운 둘째 아들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경희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다고? 경희가 아버지 연금을 가져갔다고. 민수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몰랐어. 네, 전혀 몰랐어요. 아니, 경희가 돈이 좀 어렵다고는 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민수가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렇게 해야죠. 이건 범죄예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다. 그때 영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야, 너도 알았어. 아니요. 경희 형이 어제 저희한테 와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럼 경희 형이 감옥에 가잖아요. 준옥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되나? 민수가 설명했다. 사기죄로 기소되면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형? 네. 피해 금액이 크니까. 거실이 조용해졌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경희 형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어제 저희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준옥이 눈물을 흘렸다. 용서, 내 평생 모은 돈을. 어머니, 경희 형이 말하는데 빚을 다 정리하고 연금도 다시 돌려놓겠다고 해요. 종수가 냉소했다. 뭘로, 무슨 돈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사실 제가 경희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히 빚이 얼마냐고. 얼마래?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준옥이 소리쳤다. 2천만 원, 지난번에는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자가 계속 붙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종수가 분노했다. 그럼 내 연금으로 평생 갚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경희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대요. 무슨 방법? 민수가 주저하며 말했다. 집을 팔겠다고 해요. 집. 네. 경희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아버지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종수는 믿지 않았다. 집 팔아도 2천만 원이 나와? 경희 집이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문제예요. 경희 집도 대출이 있어서.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1억 정도 있대요. 준옥이 기가 막혔다. 그럼 집 팔아도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네? 그런 셈이죠. 영희가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찰 신고는 안 하시고 대신 경희 형이 매월 일정 금액씩 갚게 하는 거요. 매월? 네. 경희 형이 일을 더 구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해요. 종수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어. 이미 한 번 속았는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경희였다. 아버지. 저예요. 들어오지 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 한 번 들어보세요. 문이 열리고 경희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경희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뭘. 저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그런 짓을. 경희가 울먹였다.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경찰에 가서 자수할게요. 자수. 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벌을 받겠어요. 준옥이 놀랐다. 경희야.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희가 계속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사죄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뭘? 아내는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종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몰랐다고? 너희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아내는 몰랐어요. 그럼 너 혼자 한 거야? 네. 제가 혼자. 하지만
그때 경희의 아내가 나타났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너도 왔구나. 아버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경희가 깜짝 놀랐다. 여보, 왜 그런 소리를? 안 돼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경희 아내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저희가 함께 계획한 거예요. 순옥이 분노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가족들은 말이 없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한다. 아버지,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경희가 울먹였다. 아버지, 제발.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것도 상관없어. 이건 범죄야. 순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경희야,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아냐? 어머니,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껴서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너희들 용돈도 주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그 돈을 가져갔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종수가 일어났다. 내일 경찰서에 간다. 너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라. 아버지,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민수와 영희가 당황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민수야, 너는 상관없어. 하지만 경희는 이제 남이야. 경희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밤을 새웠다. 종수와 순옥은 결정에 확신을 가지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었다. 민수와 영희는 가족이 둘로 갈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리고 경희 부부는 호텔에서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준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는 일이야. 삼촌이 감옥에 갈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결과지. 경찰서에 도착한 종수는 담당 경찰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가 찾아낸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네요. 그렇죠. 네. 타인 명의로 대출받고 그 돈으로 연금을 가져간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사를 시작해서 가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겠습니다. 종수는 마침내 마음이 놓였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는 안 하세요? 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있지. 하지만 내 노후를 이렇게 망가뜨린 건 용서할 수 없어.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세요? 그럼 할머니가 더 화가 나 있어. 집에 도착하니 순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신고했어. 곧 수사가 시작될 거야. 순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가족이 둘로 갈라진 현실. 그리고 앞으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둘째 아들. 돈은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족의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박종수는 거실에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72만 원. 국민연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경희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3년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은 경희가 집을 팔아서 정리했다.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는 일부밖에 갚을 수 없었지만 경희는 매월 50만 원씩 나머지를 갚기로 했다. 여보, 연금 들어왔나요? 준옥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응, 들어왔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돈은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현관벨이 울렸다. 큰아들 민수였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민수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경희 사건 이후로 가족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색해졌다. 아버지, 경희한테서 연락 왔어요.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이번 달 돈도 보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 종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버지,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안 만나.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종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희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경희 형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준옥의 목소리도 냉담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가 더 무서운 거야. 남이면 처음부터 안 믿지. 가족이니까 믿었던 거 아냐? 민수와 영희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오후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어서 와. 준호만은 예전과 변함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했다. 오히려 더 자주 들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뭘? 할아버지, 일 말이에요.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발표였는데. 종수가 놀랐다. 내 일을? 네. 가족한테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요. 준옥이 걱정했다. 괜찮겠어. 창피하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대단하다고 해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용감하다고요. 종수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가? 네. 그리고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라고. 그날 저녁 종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녀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그 아침.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돈은 돌아왔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희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민수와 영희와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 순옥이 많이 변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준옥이 베란다로 나왔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 경희 생각, 그것도 있고. 준옥이 종수 옆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냉정. 경희를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종수는 잠시 생각했다. 냉정해서가 아니야. 배신당한 게 너무 아파서 그런 거지. 그래도 우리가 키운 아이인데. 그러니까 더 아픈 거 아니야.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준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용서하기 어려운 거겠죠.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다. 여보,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뭐, 준호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게. 준호 아니었으면 계속 당했겠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지켜준 거죠. 종수가 웃었다. 그런 셈이네. 며칠 후 종수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었다. 도윤이 형,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야. 그 일은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어. 연금도 다시 나오고.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친구들 표정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다. 형, 그런데 진짜 자식이 그런 짓을 했어. 응.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다. 형은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신고했지만 보통은 그러기 어려워. 왜? 가족한테 그런 당하고도 참고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창피하기도 하고 자식 감옥 보내기도 싫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참을 수 없더라고. 잘했어. 그래야 다른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종수는 순옥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며칠 후 종수는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사기 예방 교육에서 강의를 했다. 저처럼 가족한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심해요? 가족인데. 사랑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서로를 속이지 않아야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고하기가 무서워서. 왜요? 손자가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신고하면 손자가 어떻게 될까 봐. 종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도 스스로를 지키셔야 해요. 그날 밤 종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다른 어르신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돈은 다시 들어오더라도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준호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6개월 후 경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예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뭐야?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매달 돈도 보내고. 그래. 아버지,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경희야. 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 아버지. 그리고 경희야, 한 가지만 기억해.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해야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종수는 순옥을 바라봤다. 여보, 잘했어요. 잘한 건가? 네. 너무 냉정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하지도 않고.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치유의 시작은 된 것 같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72세와 68세. 결코 늦지 않은 나이에 그들은 진짜 어른이 되었다.